며칠 전에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중요한 기사가 나왔어요. 탈원전 분식 해결을 했다. 그런데 탈원전을 해도 전기료가 10%밖에 안 오른다, 이런 발표를 정부에서 이미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30년까지 10.9%밖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정부에서 이미 했습니다. 또 현 정권 임기인 2022년까지 전기료 인상도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정부가 발표한 이 근거가 2017년도 산업조직학회가 수행한 균등화 발전원가 연구 용역에서 태양광 발전 원가가 19.5% 떨어진다고 분석한 것을 인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단가를 산출했다고 합니다. 풍력, 바이오 등 다른 신재생 에너지는 따로 분석하지 않고 모두 태양광만큼 단가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송전 배전 시설의 추가 건설비는 누락시켰다고 합니다. 참 이런 분식회계 가지고 정부가 국민들을 현혹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탈원전의 전기료를 계산을 해보면 4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신재생 비중 에너지 늘릴 때 전체 전력 구입비는 2017년 대비 2030년에는 46.7%가 오른다. 탈원전 안 하면 12% 인상만 하면 되는데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4배 이상 우리가 전기료를 부담해야 된다. 이게 정확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분식 해결을 통해 가지고 엉터리 자료로 전기료 안 오른다고 발표를 내놓고 최근에 와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10% 전기료 올리자고 주장을 하고 한전에서는 100%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덩어리 분식 해결을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런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부가 좀 각성을 해서 이젠 탈원전 정책도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원전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새해에 한번 해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는 저는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1월 3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1993으로 떨어져서 2000선이 깨졌습니다. 물론 이제 좀 회복은 하겠죠. 그리고 지금 10대 그룹 시총액 반년 만에 159조 17%가 증발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나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나라 전체의 국부도 지금 대폭 하락하고 있다. 경제 주체들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입니다. 국민들은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정부 불복종 운동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경제 펀더멘탈이 좋다, 말하자면 경제 기반이 좋다, 그런 말씀을, 거시경제 지표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걸 보고 바로 느낀 게 경제 펀더멘탈이 좋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아직 털어먹을 것이 남아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뜻을 알고 했는지 나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에 개최한 신전 인사회에 가서 오부 요인들과 수많은 경제인들 앞세우고 일장 훈시를 하면서 광장의 촛불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촛불하고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프랑스 가서 프랑스 혁명을 우리나라 촛불 사태에 비교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질을 알고 그런 말을 하시는지, 또 모두 힘들어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포퓰리즘 분배 정책은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민심이나 알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또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자영업자는 다 망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왜 다 망하고 있습니까? 또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질과 양이 개선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걸 이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하는 말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유체이탈 화법. 외교는 한번 봅시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 가서 정상들에게 유엔 제재를 완화해달라 이러는데 전부 거부했어요. 뉴질랜드 가서도 거부를 당했어요. 온갖 군데 가서 북의 투석 대변인 역할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외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지금 국민들이 과연 이 정부의 이기붕이가 누구냐. 이기붕이라는 사람은 아마 젊은 층에서는 모를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과 유리하게 했던, 말하자면 국민들로부터 떠나게 했던 그런 사람이 이기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이 정권의 이기붕이 과연 누구냐? 대통령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인식도 왜 그러냐? 현실 인식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런 인식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대통령은 임기가 있으니까 바꿀 수가 없지만은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사람들은 바꿔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과연 문재인 정권의 이기붕은 누구냐? 그게 지금 시중에 화제가 되어 있다는 것. 그거 대통령께서 깊이 새겨 들으시고 연초에 제대로 된 사람들 데리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태안화력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이신 김용균 씨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부분에 외주하는, 금지하는 그런 법률이고 모든 과실 책임을 원청업체까지 확대를 해서 강화시킨 그런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 대해서 의원 중에 한 분인 전희경 의원이 여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몰매를 맞으면서 내가 그걸 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 과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통상으로 국회 입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체계 자구 수정을 법사위에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국회의원들은 사실 그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상임위를 믿고 법사위를 믿고 그냥 찬반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하게 그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는 한. 그런데 국회에 제가 있을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은 우리나라 이게 법률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많습니다. 규제입법이 너무 많고 과잉입법이 너무 많습니다. 이 법도 보면 기업에서 외주를 줄 때 특정의 위험에 해당하는 것은 너가 직접 하라고 국가가 강요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업의 자유가 없죠. 또 모든 처벌은, 이 과정에서 처벌은 대부분 과실범입니다. 우리 법의 기본 원칙은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실범은 처벌이 안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과실범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 개정할 때 보니까 과실범에 대한 처벌을 아주 강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과잉입법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조치도 있는데 굳이 법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강제하는 것이 기업의 자유를 위해서 옳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법률을 하는 게 어떠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전희경 의원입니다. 나는 전희경 의원이 자기 해당 상임위도 아닌데 참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 똑똑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개정을 하고 할 때에는 제대로 된 법률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현안이 있을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만능의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은 그건 여론 만능 포퓰리즘 입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 위협이 더 줄어드는 입법이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이 입법만으로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문을 오늘 제기해 봅니다. 저희 TV 홍카콜라에서는 12월 25일 11시부터 금년 1월 4일 11시까지 10일간 홈페이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국정 전반에 관한 투표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조사야 1000명 갖고 하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성향도 물론 표시가 되겠지만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9가지에 대해서 투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질문은 5개로 문항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매우 만족한다 3%, 만족한다 1%, 그저 그렇다 2%, 만족하지 않는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89%. 말하자면 94%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는 55.2%가 잘했다고 하는데 이거 한 1000명 갖고 했겠죠. 한국 리서치에서 전화 면접했다고 하는데 이 1000명 갖고 한 거는 나는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직접 투표를 하니까 만족하지 않는다가 94%입니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가 4%입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93%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투표한 인원이 우리 9가지 문항 중에 제일 많습니다. 6만 10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10,000명 넘게 투표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6만 1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가 5%, 찬성하지 않는다 4%,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87%, 말하자면 91%가 찬성하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코카콜라 시작할 때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사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번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공감한다, 공감한다는 3%입니다.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합치면 94%입니다. 특히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가 87%입니다. 또 다섯 번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잘못하고 있는 걸 골라주십시오. 최저임금제가 54%로 압도적이고 그 다음이 기업정책, 반기업 정책이 31%고 근로시간 단축 4%, 협력이익 공유제 3%, 부동산 정책 8%, 대강 이런데 가장 불만족스럽고 잘못하고 있다는 게 최저임금제와 기업정책을 합치면 85%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답변자가 14,000명입니다. 대부분 이게 10,000명, 14,000명 이상인데 아까 김정은 답방만 6만 명이 넘어섰다고 했죠. 여기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우리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4%,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79%, 93%가 언론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는 보도로 인해서 TV 홍카콜라가 주목해야 할 방송사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여기는 JTBC가 63%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다음 2등이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31%입니다. 나머지는 1, 2%라서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홍카콜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조사이기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JTBC가 63%, 지상파 3사가 31%나 된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V 홍카콜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자화자찬하는 것이라서 나 이거는 빼겠습니다. 앞으로 TV 홍카콜라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 이거는 1번이 경제입니다. 두 번째가 외교 안보고 세 번째가 정치입니다. 물론 저희 홍카콜라 특성상 중도, 보수, 우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겠죠. 설문조사라기보다 여론투표겠죠.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요즘 20, 30대들이 이 홍카콜라 우리 구독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 계층의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맹목적인 친북 좌파 정부 지지해서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은 압도적으로 반대편에 서고 있다.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좀 아시고, 물론 뭐 이 설문 나가면 이제 반박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건 설문이 우리가 1000명 내리고 여론조사인 게 아니고 그냥 개방 투표를 한 겁니다. 개방 투표를 한 거니까 이런 투표 결과도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좀 알았으면 합니다.